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1004만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왠지 좀 불안해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만원이고요. 지금 제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는 쪽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하고 실제 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계속 아래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럴 때 가장 방송하기 힘듭니다.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게 돼버리는 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정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정시가 또 상승해 버렸죠. 나스닥 1.3%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시 보시면 나스닥 1.3%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0.9%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것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매매를 안 하고 좀 잘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빠져들어가 가지고 또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빅텍을 방송할 때 20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시간에 거래해서 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400만원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빅텍을 전쟁 관련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전쟁 관련주를 왜 매수하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물론 적어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때 1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던 날 있죠. 이날 이 부분이 좀 저한테 제가 매수하는 쪽으로 조금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 사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만 주는 보기 드물게 많이 샀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방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다음 박스권으로 해가지고 근한 9개월 10개월째 지금 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만약에 한쪽으로 위쪽으로 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횡보를 길게 하게 되면 만약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커진다 길어진다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횡보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묻혀 있거든요. 이럴 때 한번 들어왔다가 물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 범위 안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위쪽에 딱 부딪히면 거의 한 9개월 동안 물려있던 사람이 본전했다 그러고 여기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매물을 막고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워낙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본전했다 그러고 탈출하는 그 물량으로 인해서 뒤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어제 이때 잡았죠. 매도 물량으로 빠질 것 같아서 여기다가 줄 거 놓고 여기서 잡은 겁니다. 7,550원 여기다가 7,560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7,550원 찍고 턴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빠져가고 21선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서 위쪽을 뚫게 된다면 아주 멀리 올라갈 수 있다, 높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못 올라가고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요. 힘을 못 쓰고 약간 하락하고 끝이 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것은 시장 상황이 일단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전쟁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이 부분 이날 실적을 한번 봤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자장비에 관계된 어떤 이런 그 전자 시스템에 관계되는 그 최첨단 어떤 이런 피하 식별 장치 뭐 이런 것들을 그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오늘도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49억 통신 충전기 세트 공급 뉴스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공급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급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올라갔고 순이익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줄었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부채를 갚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유보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현금성 자산을 좀 더 남겼다 이런 얘기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오로지 전쟁 관련해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제가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쟁을 떠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태양절에 그 미사일 쏠 것 같아서 들어온 단타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실망 매물로 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들어와서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 매도 물량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가진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하고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전쟁 관련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야 오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내려갑니다. 빅텍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하한가 밑으로 들어가서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전쟁 났는데 핵무기 날라오는데 주가가 오를 수는 없죠. 단지 도발 위험성, 전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쟁 나면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주식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뉴스에 또 영변의 그 핵시설 부분에 거기 뭐 난방이 가동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적외선으로 보니까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북한 인권을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대북 전단지 살포도 그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법으로 제정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건드리게 되면 북한에서 그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인권을 건드리게 되면 김정은 체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민주당 특성상 인권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핵을 용인해 줄 수는 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의 특성 자체가 또 그 민주화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인권이고 나발이고 뭐 모든 거 다 덮어보고 내가 다음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돼가지고 그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면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출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둘이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내가 이거 줄게 네가 이거도 이래갖고 합의 봐갖고 통과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속닥속닥 해갖고 다음에 내가 정권 잡기 위해서 네가 이만큼 더 내가 이만큼 줄게 이렇게 하실 스타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외교적인 어떤 관리에 맞춰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하게 되면 북한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북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중국으로 하고 지금 뭐 그 단둥에서 그 열차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원조를 계속 받으면서 미국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또다시 핵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를 꺼낸다면 기존에 했던 걸 똑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없겠죠. ICBM 쏘는 거는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쏴버리면 제재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ICBM 쏜 거는 지난번 쐈기 때문에 쏴봐야 특별한 효과가 없죠. 지난번에 쏜 거 또 쐈다고 해서 뭐 미국이 놀랄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거 쐈던 그거네 이러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좀 더 위협적인 뭔가를 쏘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가장 위협적인 건 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잠수함입니다. 신형 잠수함.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좀 큰 그 잠수함, 핵잠수함이 되겠죠. 핵잠수함 지금 그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그 제가 잠수함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가다가 그 물속으로 쭉 가다가 그 디젤 연료로 계속 떼면은 가스 같은 게 자꾸 나오겠죠. 그 매연 나오는 이거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답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미국 그 태평양으로 가서 핵무기를 쏠려면 그 디젤 잠수함 가지고 쭉 가다가 그 태평양 쪽으로 쭉 가다가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오면 들키죠. 그래서 미국으로 몰래 가서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막 그 심각하게 막 할 때 북한의 잠수함들이 싹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물속으로 확 들어갔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카드를 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싹 숨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감시 장비 가지고 이 정찰기 있죠. 잠수함 잡는 그 정찰기. 이거 쫙 떼어가지고, 너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쫙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승무원들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쫙 숨었다가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죠. 물이 올라오면 들키니까. 그래서 위협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협적으로 바꾸려면 핵잠수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북한이 그걸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그 큰 잠수함을 지금 건조한다는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뭐 동해 쪽이나 서해 쪽에 한가운데서 불쑥 솟아 오르기만 해도 미국에 엄청난 위력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갖고 태평양에 와서 뭐 캘리포니아 이쪽 앞에 와가지고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 순간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잠수함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자망이 거의 뭐 물속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형 핵 잠수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이런 방법, 혹은 그 지난번에 심포조선소에서 그 얘기 있었죠. 바지선에서 그 발사관이 그 위성에 잡혔는데 ICBM을 바지선에서 잠수함에 꼭 안 넣어도 되죠. 바지선 그 평평하게 생긴 그 물에 띄우는 거 있죠. 그 밑에다가 발사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ICBM을 쏴갖고 위로 날리게 되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됐다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수함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잠수함 혹은 그 ICBM 발사, SLBM이죠.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SLBM 발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협적인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카드가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핵무기를 우리가 계속 만든다. 너 가만히 우리한테 제재를 안 풀면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 지금 어저께 뉴스에는 242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든 것 같아요. 몇 년 뒤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쓰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준비가 덜 됐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도 다 만들어져야 띄우는 거고, 그 다음 그 SLBM도 그냥 대충 해갖고 쏘다가 실패해버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쏘게 될 겁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강력한. 그래서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도발할 것 같다는데 한 표를 던져서, 그래서 빅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많이 담은 이유는 빅텍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쭉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빠져봐야 크게 안 빠지고 오른 다음에 크게 오를 것 같은, 그러니까 적게 잃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4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수가 아래쪽으로 꺾인다면 인버스 관점으로 해서 빅텍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저는 빅텍에다가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 많이 좀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낮은 가격에 잘 잡았다가 오늘 0.5%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줄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한데요. 수익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요, 뭐 다른 종목들은 이 뭐 한국석이 올라가는 상한가 계속하고 있고, 위즈커프 이거는 뭐 윤석열 관련주로 해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늘은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 비슷하게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24% 23%든가 뭐 이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둘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고, 양쪽 다 그냥 조금 올라가는 이런 쪽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럼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그 이쪽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느 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진단키트가 왜 중요하게 언급되느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거의 오늘이 한 67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600명에서 700명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는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뭐 부산, 경남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팬데믹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다른 쪽보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젠 무상정제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다시 또 올라갔는데요. 이 시젠 종목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 수젠텍하고 그 다음에 그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솔직히 이 그 신속 진단 키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전부 다 집에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갈 수는 없죠. 이제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이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걸리면 걸리더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무조건 문 닫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 이건 단기간의 이야기고 지금 오랜 기간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움직이려면 검사하는 어떤 이런 부가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신속 진단 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검사 결과를 체크해가지고, 물론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사람들하고 학교 같은 데는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한테 신속 진단 키트로 쫙 검사하면 그 중에서 의심되는 사람들만 딱 뽑아내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신속 진단 키트 쪽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느 게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강한 놈이 강하다 이런 논리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휴마시스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한 번 강하게 올라가고 두 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매물을 뚫고 그냥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안 밀리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 투자 유지증 걸려가지고 단일가 거래가 지금 3일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 이틀, 오늘이 3일째 단일가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제가 한 2번 했는 것 같은데요. AP 위성할 때 말씀드렸죠. 또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AP 위성 이거 할 때, 이 방송 전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것도 참 많이 아까운 종목이었죠.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단일가 지정 걸리고 나서, 단일가 지정 하루 이틀 3일째인데 단일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단일가 매매에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샀었어요. 사고 이때였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때입니다. 이제 기억났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가 지정이 걸렸어요. 단일가 지정 걸려가지고 단일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날 방송할 때 단일가 지정인데도 올라간 걸로 봐서 이게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급등할 것 같다 그러고 여기서 잡았는데 그 다음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팔았죠. 이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팔고 나서 보십시오. 제가 팔았는 게 이게 거의 15,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 상한가 먹었다고 기분 좋게 팔았는데 팔고 나서 여기까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단일가인데도 올라갈 때는 강하더라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 휴마시스도 그런 개념으로 단일가 지점 걸렸는데 지금 하루 이틀 3일째인데 오늘도 지금 밀어 올렸죠. 그래서 단일가인데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건 좀 매수세가 강하다. 그래서 단일가 이제 끝났으니까 풀리면 내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좀 더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나줬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없이 한 이렇게 올라가줬다면 그냥 내일 확 땡겨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매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합니다. 제가 매수했는 게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약간 손실 보고 있는 상태죠. 12,100원 평단가로 잡았는데 12,050원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요게 조금 찜찜하긴 한데, 일단은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 뉴스 나오고 나서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게 강하다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 위로 강하게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CJN이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약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일단 비중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이 종목도 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계속 저한테 걸렸어요. 이게 어저께 방송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이 종목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보게 됐습니다. 분석했었는데 진단키트 관련이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적 좋으면 무조건 좋게 보거든요. 부채 비율 유보일에서도 뭐 부채 비율도 그렇게 맞지 않은 편이고, 실적이 2020년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단점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한 195억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좋게 봤는데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8%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둘이서 그냥 급등해갖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이제 지지율이 급추락해버리는, 더군다나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사임했죠. 사임하고 대권 도전한다 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등장하게 되면 같은 친문 계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문이 아니고 반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정세균 총리가 등장하면 이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가 같은 친문, 문재인 대통령 측 쪽이기 때문에 이 표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좀 밀려버렸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려버렸죠.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저는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예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죠. 여기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 올라갈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게 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낙연 대표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나면 진단키트 부분이 남게 됐을 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거 200만원 잡았습니다. 물론 잡고 나서 요것도 약간 한 3,000원 정도 손실 났네요. 요거 한 200만원 정도 현재 요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무난한 것 같고요. 휴마시스 무난한 것 같고요. 빅텍도 무난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풀배팅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풀배팅은 뭐 지수 하락할 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잡았습니다. 이 어떻게 될지 주말을 끼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시간에서 좀 비중을 줄일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종목을 만약 올라간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보유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추천 종목 세 종목 주셨는데요. 스메이지 이 종목 참 특이하죠.
이 시간에 그래서 어제 한가 정도 떨어졌지 싶은데 이걸 갭 하락 출발해갖고 다시 땡겨 올리죠. 아, 이 세력들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이걸 이렇게 땡겨 올리면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옥 갔다가 천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 다른 분이요. 그저께. 자, 오늘 팜스토리하고 비덴트하고 한성네오텍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심기일전에서 그 새롭게 도전한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종목을 그 당일 매매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비덴트하고 그 다음에 팜스토리하고 한성네오텍 이 세 종목을 상황이 괜찮으면 매수할까 싶어서 등록했습니다. 한성네오텍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조금 안 맞는 종목인 것 같아서 실적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을 왜 추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비덴트는 비트코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돌려서 올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차하면 들어가려고. 그 다음 팜스토리는 이 농업 관련주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지금 살짝 시동을 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올라갈까 싶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여기서 돌려서 올린다면 들어가 볼까 싶어서 오늘 진짜 매수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일단 괜찮은 종목 추천 주셔서 일단 요것도 월요일날 지켜보고 팜스토리나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면 바로바로 그냥 매매에 적용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일단 오늘 주말 동안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편의점을 한 5년 운영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뭐 무슨 일인지가 5년 동안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발주부터 모든 걸 다 거의 뭐 통달 수준까지 해봤죠. 제 같은 경우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이. 여담으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급하신 분들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재밌느냐 하면 제가 운영할 때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어요. 발주할 때 특히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거 발주하면 폐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뭘 사 먹을지는 모르죠. 도시락 가짓수가 10몇 가지 뭐 한 20가지 지금 한 2, 30가지 되겠죠.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 20가지 된다 치면 그 중에 내일 오는 손님이 뭐 먹을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집어서 주문해야 됩니다. 그럼 주문해 놓으면 꼭 손님이 오면은 갖다 놓은 거 안 찾고 다른 거 찾습니다. 그 도시락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안 팔리면 이게 유통기한 되면 폐기를 시킵니다. 그럼 폐기 타임이 되면 발주 잘못해 버리면 한 보따리 나옵니다. 거의 소쿠리에. 그래서 이제 근무자들이 나눠 먹고 집에 가서 주먹밥 이런 거 삼각김밥 막 나오면 볶아 먹고 뭐 하여튼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뭐 이렇게 하죠. 편의점 점주님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폐기 너무 먹어가지고 또 뭐 고지혈증부터 해서 당뇨병 이런 게 성인병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죠. 발주할 때마다 폐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사 한 대가 매출이 떨어지면 월급 주고 나면 내한테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장사 안 되면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뭐 이런 쪽. 그 다음 뭐 상품이 분실됐을 경우 이것도 메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또 담배 영업 정지되죠. 술 팔아도 정지 걸립니다. 벌금 나오고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지만 근무자가 실수할까봐 걱정되죠. 밤에 자다가도 야간 근무자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고 치면은 제가 지금 갔던 그곳에도 야간 근무자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벌금 물고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니까 그 고민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제 고민이 아니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물건 착실히 팔고 밤새도록 일해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래 가버렸죠. 주말 동안은 아주 즐겁게 일하다가 오니까 주식을 완전히 그냥 잊고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클리어 되는 거죠. 평상시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기 전 같으면 주말 동안에 그냥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주식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막 하다 보면 혼자서 딴 생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시장은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 끝나고 나면 토, 일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이 생각에 늪에 빠져서 혼자서 앞서가죠. 그래서 월요일 날
혼자서 그냥 시장과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확 그냥 지릅니다. 지르면 역방향을 타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오늘 밤부터 해서 지금 당장 방송 끝나고 나면 자야 됩니다. 자고 그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 바쁘죠. 주식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월요일날 딱 시장을 참가하면 지금 현재 요 순간의 기분이 그대로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과 괴리가 없이 그냥 딱 이어진다. 이런 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또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점으로 해서 이 투잡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월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